안녕하세요. 오늘 라이즈 위드 SAP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SAP 코리아에서 BTP 코어 솔루션 비즈니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대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부에 이어서 라이즈 위드 SAP에서 제공해 드리는 오퍼링들 가운데 SA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과 SAP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부에 참석하시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라이즈 위드 SAP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즈 위드 SAP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또 지능형 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SAP 소프트웨어와 기술, 그리고 서비스, 툴 등을 애저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해드리는 통합 패키지 서비스입니다. 라이즈 위드 SAP가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컨시어지 서비스는 호텔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에서도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들에서 예를 들어보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최근에는 독서실이라든지 헬스장, 그리고 또 입주민 가족이나 손님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도 서비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필요한 또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제공해드리는 것이 이 컨시어지 서비스 개념인데요. SAP도 저희 고객들이 지능형 기업으로 전환하실 때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들을 라이즈 위드 SAP라는 패키지 형태로 여러 가지 서비스와 툴들을 함께 제공하면서 보다 더 용이하게 지능형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SAP 비즈니스 기술 플랫폼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소개와 또 라이즈 위드 SAP에서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라이즈 위드 SAP를 선택하신 고객들에게는 SAP BTP 서비스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크레딧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 크레딧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쿠폰을 받게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고객분들이 S/4HANA 퍼블릭 클라우드나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 선택 옵션에 따라서 이 제공받으시는 크레딧 양이 조금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공통적으로는 연간 계약 금액 약 1% 금액인 최소 270만 원에서부터 최대 2,200만 원 정도의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그럼 받으신 크레딧을 가지고 S/4HANA를 도입하시면서 구축 기간이나 또 운영 기간 동안 필요한 BTP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그 사용하신 만큼 크레딧이 차감되는 방식인데요. 이 크레딧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려면요. SAP 디스커버리 센터라는 웹페이지에 접속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검색창에 CPEA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크레딧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목록들이 확인될 수 있는데요. 오늘자 기준으로 72개의 BTP 서비스들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받은 크레딧으로 이 모든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상세하게 BTP에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화한 건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잠시 후에 BTP 소개를 해 드릴 때 여기에 있는 몇 가지 서비스들을 가지고 함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SAP가 제시하는 기능형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제공해드리는 전체적인 SAP 포트폴리오인데요. 가장 상단에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우리 기업의 현업 조직뿐만 아니라 외부 협력 업체들과 유연하게 비즈니스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고요. 이렇게 외부 협력 업체들과 단절 없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영역이 하단에 있고요. 또 내부 임직원을 포함해서 공급업체와 또 고객들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을 가져가고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고객 익스피리언스 영역, 또 산업 특화 솔루션이나 프로세스를 담아낼 수 있는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영역,
그리고 일부에서 설명드린 S4HANA를 통해서 지능형 스윗으로 완전체를 이루기 위한 인텔리전스 스윗 영역, 환경 기후에 대한 변화와 비즈니스에 대한 연속성 관리를 할 수 있는 서스테너빌리티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위 모든 영역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요, SAP BTP에서 제공해드리는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지능형 시스템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도록 SAP BT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통해서 지능형 기업으로 가기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AP BTP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좌측에 보이시는 SAP 하나의 인메모리 기술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관리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와 SAP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어널리틱스 영역, 또 이기종의 복잡한 IT 환경에서 기업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하고 또 기업마다 스페시픽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확장에 대한 니즈가 있을 때 개발 환경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최신 IT 트렌드에 맞춰서 지능형 기술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능형 기술에는 로봇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RPA, 그리고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그리고 또 머신러닝 기술들이 포함되고 또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BTP에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AP BTP를 통해서 기업 데이터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요. 또 비즈니스를 예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합과 또 확장에 필요한 개발 영역까지 지능형 기술들을 가지고 급변하는 환경과 변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SAP 기술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통합 관점에서 SAP가 제시해드리는 인티그레이션 전략과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통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온프라미스 중심으로 고객사 내부 네트워크망 안에 있는 시스템들 간의 통합이 주요 통합 대상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SAP ERP가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 중인 레가시 시스템하고 또 새롭게 개발 또 도입되는 시스템들하고 연계하는 부분, 온프라미스 시스템 간의 통합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점진적으로 기업들이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들과 또 기존에 보유한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위에 올리게 되면서 클라우드 간의 통합도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 대상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온프레미스 시스템만으로 국한되지 않고요. 온프레미스 시스템하고 또 클라우드에 위치한 솔루션들과의 연결, 또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간의 연결 대상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실 때 표준화되어 있는 API들을 가지고 연계하는 요청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해야 할 이 관리 포인트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또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게 기업에서 요구되는 통합 유형하고 또 모든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인티그레이션 전략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환경의 긴밀한 연계와 통합을 위해서 SAP BTP에서 제공하는 SAP 인티그레이션 스윗이 있습니다. 이 SAP 인티그레이션 스윗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보면 대표적으로 프리빌트된 통합 콘텐츠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과장 좌측에 보시는 API 비즈니스 허브라는 사이트에서 SAP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API 목록들이 모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프리빌트된 통합 콘텐츠들이 여기 모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S4HANA와 또 SAP LOB 솔루션인 SuccessFactor나 아리바를 연결한다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SAP뿐만이 아니라 non SAP, 즉 서드파티 솔루션들하고도 쉽게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API 콘텐츠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에 SAP 인티그레이션 스윗 박스 안에 포함된 그 컴포넌트들에서 잠시 살펴보면요. 제일 좌측에 클라우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죠. 이거는 모두가 잘 아시는 그 EAI 기능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API 비즈니스 컨텐츠들을 여기에다가 불러와서 간단한 컨피그레이션만으로 연결하거나 또 회사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이곳에서 개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티그레이션 어드바이저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인티그레이션 개발을 도와주는 컴포넌트인데요. 산업표준에 따라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포맷과 또 매핑에 대한 정의를 머신러닝 기술 기반으로 가이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받으신 부분을 클라우드 인티그레이션에서 적용을 시키고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메시징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대용량 메시지를 비동기 방식으로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해주는 메시지 큐이고요. 가장 관심 있게 또 많이 찾으시는 이 컴포넌트인데요. API 매니지먼트입니다. 현재 S4하나나 또 기존의 고객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API들을 내부 개발자나 또 외부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 공유할 때가 있는데 이걸 그냥 오픈하게 되면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요 안에 있는 API 매니지먼트 컴포넌트에 먼저 등록을 하시고요. 호출해야 하는 엔드포인트가 API 매니지먼트에 있는 게이트 서비스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하실 때 이 게이트웨이로 호출을 해서 개발을 하시게 되고요. 당연히 보안을 위해서 인증과 보안 절차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연결을 할 때 오픈 커넥터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70개 이상의 다른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커넥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측 하단에 클라우드 커넥터 모듈이 있는데요. 이건 이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시스템들하고 연결이 필요할 때 당연히 네트워크 보안이 필요한데요. 온프라미스의 이 클라우드 커넥터 모듈을 설치하시고 나서요. SAP 인티그레이션하고 서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연결이 되고 나면 인티그레이션 스윗에서 예를 들면 온프라미스에 있는 S4 하나를 리퀘스트를 할 때 S4 하나 측에서 포털을 열어주지 않아도 이 연결된 구축된 터널링을 통해서 시큐어한 연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 또 모듈을 클라우드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BTP에서 제공하는 SAP 인티그레이션으로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통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통합 관점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S4 하나를 확장하고 또 개발이 필요하실 경우에 이 확장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에서는 S4 하나는 코어로서 또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가고 또 지속적으로 최적화를 하시고요. 또 동시에 차별화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SAP BTP 위에서 확장하고 개발하실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리는데요. 이런 모델을 가트너에서도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S4 하나를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서 약간의 개발이나 모디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여기 있는 S4 하나 인베드드 된 인앱 확장 기술을 사용하시고요. 예를 들면 표준 피오리 앱에 고객 그 커스텀 필드를 추가하는 부분은 이 인앱 확장 기술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고객 특화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이 확장 영역, 즉 BTP 위에서 확장을 하시고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S4 하나를 코어로서 또 표준화된 운영을 가져가고요. 최적화하시고요. 그 개발 운영 모델을 분리해서 가져가시게 되면 S4 하나의 독립적인 기본 유지 보수가 가능하시게 되고요. 또 BTP를 통해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들과도 별도의 유지 보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발과 확장이 된 부분들을 UI 통합뿐만이 아니라 API 그리고 또 비즈니스 프로세스, 데이터 이러한 전 통합까지 유기적으로 잘 연계될 수 있는 BTP를 가지고 확장 개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BTP에서는 SAP 익스텐션 스윗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개발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는데요. 그 확장 영역에는 크게 세 가지로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경험 지원 영역은
SAP하고 신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인직원과 또 외부 협력 업체들 간에 서로 협업을 할 수 있고 또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인데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SAP 런치패드, 또 잠시 후에 소개드릴 워크존, 그리고 챗봇 서비스인 CAI, 모바일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영역으로는 지능형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프로세스 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한 RPA 서비스, 그리고 또 이 프로세스들이 유연하게 또 유기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또 관리 포인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 런타임과 개발 프로그램 모델, 데브옵스 등과 같은 이 이외에 또 로우 앤 노코드 기술 서비스들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BTP 모든 서비스들을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지능형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서비스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AP 워크존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SAP 워크존은 전사 그리고 또 LOV 간에 유연한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의 디지털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회사 내에 있는 임직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스크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 태스크들에 대해서 노티가 가면 그 노티에 의해서 트래킹이 되고요. 또 그 태스크를 정상적으로 적시에 완료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SAP 워크존을 통해서 구현한 샘플 화면인데요. 그 SAP 워크존을 가지고 기업 인트라넷을 구성하거나 또 직원들 개개인별의 작업 공간, 또 커뮤니티를 생성해서 보다 생산성 있는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또 전사에 보유한 문서나 컨텐츠, 검색 기능을 제공해드리고요. 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을 호출하기 위한 중앙 센트럴 공간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기능들을 웹 그리고 또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통합된 워크플로우로 업무들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프로세스들을 트래킹하고 또 주요 KPI 성과 분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서비스는 디지털 프로세스 자동화 영역에 포함된 IRPA와 또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서비스입니다. SAP RPA 서비스는요, 사용자 UI,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단에서 UI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UI를 직접 캡처해서 그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엔드투엔드 아니면은 일부 프로세스들을 사용자 요구에 맞게 자동화할 수 있게 봇을 개발하고 또 빌드하고 또 배포하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이 정상적으로 자동화되는지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게 SAP IRP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IRPA 기술 기반으로 SAP UI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UI들과 또 레거시 어플리케이션들과 함께 프론트엔드를 자동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봇에 의해서 진행되는 태스크뿐만이 아니라 사람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태스크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 로봇의 태스크들과 사람의 휴먼 태스크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챗봇 기술 SAP CAI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람과 로봇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CAI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확장 개발 영역인데요. S4HANA 개발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이 BTP에서 개발 환경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어리나 오픈소스 그리고 또 ABAP 개발을 위해서 이 BTP는 ABAP 개발 환경이나 프로그램 모델, 런타임들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요.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와 모델들을 통해서 SAP와 서드파티 솔루션 간의 커스텀 영역을 오픈소스 또는 ABAP으로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 ERP나 또 S4HANA 같은 경우에도 ABAP으로 많이 개발을 하셨는데요. BTP 환경에서는 ABAP뿐만이 아니라 자바나 Node.js, 파이썬 등과 같은 다양한 언어로 개발할 수 있는 런타임과 또 개발 모델을 함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SAP BTP 소개와 그리고 또 Rise with SAP를 선택하시면 제공받으실
무상 크레딧으로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SAP 설명드린 SAP 인티그레이션 익스텐션 스윗의 서비스, 그리고 또 지능형 기술, 더 나아가서 SAP 인메모리 기술을 담고 있는 하나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SAP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오퍼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즈 위드 SAP를 선택하신 고객분들께서는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라는 리포트를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리포트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ERP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해 드리고요. 또 S4 하나로 전환하실 때 최적화하실 수 있는 방법과 또 이노베이션 대상이 될 만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요약하고 또 정리해서 제공드리는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S4 하나에 반영하실 수 있고요. 또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에서 S4 하나를 잘 유지하고 또 운영하고 프로세스를 혁신화할 수 있도록 산업별 베스트 프로텍스와 비교해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솔루션이라는 온라인 툴도 함께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고객분들이 실제 온라인에서 프로세스 성과하고 또 이 효율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프로세스를 개선할 부분과 또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으로 고객 프로그램 개발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표준화로 S4 하나로 전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과 리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봤는데요. 기존에 운영하시고 계시는 ERP에다가 노츠를 반영하시고요. 또 해당 사이트에서 그 노츠를 반영하고 zip 파일로 받은 파일을 업로드 하시게 되면요. 그 담당자에게 메일로 이 리포트를 전달을 해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그 SAP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AP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핵심 영역이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시스템만 바뀐다고 기업의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있는 인력이나 조직 그리고 프로세스, 데이터들이 모두 시스템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비즈니스 변혁과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BPI,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 영역은 시스템에 숨어있는 데이터 그리고 또 실제 실행된 프로세스들을 분석해서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확보된 비즈니스 KPI와 모델 등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변혁을 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비즈니스의 전환과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정리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부분들은 조직에서 정의되는 기업의 전략과 KPI 기준으로 해서 조직의 수준 또 프로세스들을 모델링하게 되면 그에 맞게끔 프로세스가 구현이 되고 실행이 되도록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비즈니스 상황을 보게 되면요.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이 아주 빈번하게 또 빠르게 변경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하는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 실시간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측정하고 또 자동화해서 현업과 외부에서 요구되는 변화에 맞는 그 프로세스들을 신속하게 조정이 되어야 되고 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또 방법론과 기술, 시스템 간의 그런 연결이 돼 있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또 실행시키고 적용을 하는데 이 단절이 생기고 또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전략들을 신속하게 구현하고 또 반영해서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처해야 하고요.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또 자동화해서 KPI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또 요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SAP에서 제공해 드린 것이 바로 SAP BPI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ERP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에서부터 새로운 시스템들을 위해서 설계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나서 그 결과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반영할 수도 있고요. 또 설계한 부분을 기반으로 롤아웃하고 통제를 하는 부분, 그리고 또 마지막 반영한 새로운 프로세스들에 대한 성과들을 모니터링하는 영역까지
비즈니스의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변환과 개선에 초점을 두고 엔드투엔드로 분석하고 설계하고 또 개선에 관리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종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와 함께 비교하시면서 기업들이 앞으로 향후에 가져가야 할 통찰력을 인식하고 또 분석해서 개선 활동을 통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초 SAP는 시그나비오를 인수하게 됐는데요. 이 시그나비오는 SAP에 인수되기 이전에도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하고 또 마이닝 부분에서 마켓 리더였었고요. 이 시그나비오 인수를 통해서 SAP BPI 포트폴리오를 좀 더 완벽하게 보완하고 또 앞으로의 시그나비오의 제품 주요 기능들이 SAP BPI에 함께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SAP 백엔드에 있는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non-SAP 영역도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분석이 모두 가능하게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라이즈 위드 SAP에서 오퍼링하는 SAP 비즈니스 기술 플랫폼 그리고 또 SAP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드리는 서비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 소개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는 SAP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추가적으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그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을 살펴보면요. 이 BTP 플랫폼 적용한 국내 구축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 BTP 구축 사례는 국내 또 국외에도 지금 다양하게 있고요. 국내 구축 사례에는 지금 현재 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이 우리 SAP BTP 기술 또 서비스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또 그 국내에 또 대기업에서 지금 L사에서도 지금 SAP BTP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 SAP LOB 솔루션인 아리바와 함께 이 연계하고 확장 부분에서 BTP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큰 규모의 엔터프라이즈 고객 그리고 또 미들마켓의 다양한 기업들도 SAP BTP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더 구축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SAP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구축 사례에 대한 설명과 또 유스 케이스들을 함께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요. 추가적인 질문 사항들은 제가 오늘 세션 이벤트가 마쳐지고 답변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SAP 비즈니스 네트워크 시간도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제 세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AP 코리아의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김재욱입니다. 제가 오늘 남은 시간에는요, 전체 SAP 라이즈 위드 SAP 오퍼링 중에서 그 중에서 특히 비즈니스 네트워크 스타트업 팩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시간 마지막 부분은 조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기업이 기존에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단순한 내가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급사, 저희가 보통 이제 서플라이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 외주 생산 형태든 또는 물류 업체든 또 고객하고 직접 또는 어떤 금융 프로그램 여러 가지 또는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업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류의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부르는 그런 이
주체들하고 같이 이런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 경제라는 건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 사이에 이미 네트워크 경제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 SAP의 ERP가 계속 진화를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라이즈 위드 SAP에서 추구하는 사상 자체도 기존의 ERP라는 게 굉장히 우리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에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이런 외적인 영역이 확대되면서 나를 넘어서 우리 회사를 넘어서 나의 비즈니스의 상대방이 되는 거래 파트너들 여기하고의 연동 부분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추구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오퍼링을 했고요. 그거의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 내부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상대가 되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부르는 업체를 포함해서 물류업체, 뭐 설비, 메인트넌스 하는 업체, 설비 제조업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이런 거래 파트너들하고 또는 회사 내에서의 기능 부서 간의 유기적인 연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모든 전체적인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SAP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컨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SAP의 결국 큰 비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부분에서 현재 가장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관점은 일단은 기존에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던 이런 전체 서플라이 체인 자체를 유니파이드 되게 하나로 단일화를 시키고 또 상호 간의 협업을 지원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SAP가 추구하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여기에 기여를 하는 이런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거 이거를 비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 하에서 현재 그럼 SAP는 뭘 하고 있냐 그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SAP 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 그거는 크게 보면 전체적인 모든 거래 파트너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그리고 그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들하고의 협업 또 여기에 나아가서 간단한 단순한 트랜잭션 위주가 아니라 이걸 좀 더 SAP가 추구하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이걸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게 저희가 이런 비전 하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현재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추구하는 비전은 유니파이드 돼 있고 컬래버레이티브하고 인텔리전트 이 세 가지의 큰 비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을 때 그런 SAP가 갖고 있는 건 뭐가 있지? 하고 들여다봤을 때 저희가 기존에 개별 오퍼링으로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 구매 사이드에 있는 아리바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요. 물류 사이드 쪽에 로지스틱스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설비 관리하는 이런 거 인텔리전트 에셋 매니지먼트 관련돼서는 에셋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비전 하에서 SAP가 추구하자고 하는 거는 SAP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이름 하에 기존의 SAP가 보유하고 있는 이 세 개의 네트워크 플러스 궁극적으로는 다른 네트워크들까지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라는 컨셉으로 이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게 큰 방향이고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즈니스 커뮤니티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사실 앞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나에게 자재를 되는 제조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자재를 납품하는 서플라이어뿐만이 아니라 내가 대신 외주 생산을 줬던 컨트랙 매니팩처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이런 필요한 자재를 가져오거나 또는 내가 생산한 완제품을 운송을 하거나 이런 물류를 제공해주는 업체 또는 나의 물건들을 사주는 고객사 또는 내 회사의 공장 플랜트 안에서 유지 보수하고 있는 이 설비에 대한 메인테넌스용 부품을 공급하지는 아니면 그 설비 자체를 공급하는 설비 업체들 또는 그 설비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업체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 단순히 모아놓는 게 아니라 이런 파트너들의 전체 디렉토리 모아놓은 것과 그것들에 대한 관련된 유저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의 플랫폼으로 또 오픈 API 형태로 개방된 플랫폼으로 제공하자는 게 큰 방향이고요. 협업 관점에서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엔드투엔드 협업을 지원을 하겠다. 이게 크게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떤 것들은 비전 스테이트먼트 상태에서 좀 더 가까운 거라서 현재하고 괴리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SAP가 이런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이름 하에서 추구하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이렇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전체 SAP 비즈니스 네트워크에도 인텔리전스 멜로 가서 현재 단순한 트랜잭션의 결과만 리포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 자체를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리얼타임으로 액팅을 할 수 있고 뭔가 미래에 대한 프리딕티브한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인텔리전스를 갖추도록 하는 게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SAP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거에서 추구하는 방향이고, 이게 라이즈 위드 SAP의 스타트팩 형태로 저희 고객들에게 저희가 올해부터 이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제공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한 번 더 요약을 해본다면은, 이러한 비전 하에서 SAP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사실 컴포넌트로 보면, 현재 수준에서 보면 기존의 SAP가 갖고 있는 아리바 쪽에 있는 서플라이어 네트워크, 물류 쪽의 LBN, 설비 관리 쪽에서의 AIN, 이 세 개의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이런 것들을 SAP 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라이즈 위드 SAP에 대한 세미나고요. 이 중에서 그 라이즈 위드 SAP의 오퍼링이 포함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SAP 비즈니스 네트워크 스타터팩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야? 이거는 저희 S4를 고려하시는 고객들 입장에서, 또는 기존에 S4를 쓰고 계신, 또는 기존에 저희 ECC를 쓰고 계시는 고객들, 이런 입장에서도 참고는 해보실 만할 텐데요. 메인으로는 하여튼 S4를 새로 고려를 하시고, 특히 S4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신다면 사실 그 오퍼링이 라이즈 위드 SAP로 갔을 때는 이러한 오늘 말씀드리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스타터팩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한번 파일럿 형태로 이거를 시험을 해보시고 평가를 해보시고 이거에 대한 가치를 직접 확인을 하신 다음에 좀 더 비즈니스를 저희 SAP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확장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제공하는 그 팩이 이 스타터 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타터 팩의 첫 번째 컴포넌트 아리바 서플라이어 네트워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바라고 하는 건 잘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SAP가 갖고 있는 구매 쪽에서의 확장된 플랫폼, 특히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거에 관련된 거고요. 아리바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희 이번에 라이즈 위드 SAP에 SAP 비즈니스 네트워크 스타터팩이라는 컴포넌트로 포함되어 있는 아리바 쪽에서 제공해주는 네트워크 컴포넌트의 범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매 쪽에서 발행하는 구매 오더, 구매 발주, 퍼체이스 오더라고 하죠. 그 퍼체이스 오더에 관련된 조달 협업, 그 다음에 그렇게 PO가 나간 거에 대해서 그 자재에 대한 물때를 구매 대금을 지급해 줄 때 필요로 하는 인보이스 다큐멘트에 대한 협업, 요거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는 게 스탠다드 아리바의 기본 기능에 갖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것들을 한번 도입하기 전에 특히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거는 S4 하나를 같이 도입을 하시는 라이즈 위드 SAP 고객들을 대상으로 아리바 네트워크라는 거 자연스럽게 확장이 돼 있고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파일럿으로 시험 삼아 해보시고 이거의 가치를 직접 느끼시고 인정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아리바 네트워크를 채용해서 아리바의 전체 풀 스윗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게 이런 패스를 제공해 주고자 가이드해 드리고자 이런 포함을 한 게 아리바 서플라이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리바 서플라이어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 발주 협업 플러스 인보이스 대금 지불에 관련된 인보이스 협업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 ERP 내에서 보시면은 기존의 MM 모듈이던 저희 퍼체이싱 모듈이던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PO를 발행하고 발행된 PO에 대해서 업체가 납품을 하기 전에 ASN을 생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입고된 이후에 대금 지불을 위한 인보이스를 생성하고 그 인보이스는 대금 지급해주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패키지들 지원을 해주는 게 라이즈 위드 SAP 포함되어 있는 이 스타터팩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스타터팩하고 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칼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하고 원래 아리바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이런 베이직 팩이라고 하는 거에 차이점을 이제 구별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스타터팩들은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S4를 제공해 드리는 고객들한테 특별한 부담 없이 한번 파일럿 형태로 평가를 해보시고 이거에 대한 진짜 네트워크의 밸류를 느끼시면은 본격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채용을 해서 프로젝트 스코프를 확장시켜서 운영하시는 시스템의 스코프를 바운더리를 넓혀서 그렇게 회사 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회사하고 실제 거래하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이거를 확장시키도록 하시는 거 여기로 가이드를 해드리는 게 저희가 주안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관점에서 구매 영역에서 보시면 구매 영역에서 아리바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국내 대기업들 S사, L사 등등등 굉장히 많은 큰 회사들도 벌써 이제 다 이미 채용을 해서 아리바 가지고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서 오픈을 한 데도 있고 지금 시작을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SAP S4는 내가 이번에 도입을 하는데 이런 구매에서 아리바까지 한번 확장을 해볼까? 이걸 검토를 할 때
막 결정을 내리시기가 좀 애매하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사실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패키지인데요. 그래서 어떤 제약을 두면서 그 제약 내에서는 한번 파일럿 형태로 프로젝트를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건 정말 밸류가 있겠다라고 느끼시면은 본격적으로 전체 스코프를 확장시켜가지고 제대로 한번 전개를 해보실 수 있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제공 솔루션 스코프이라고 되는 요 두 번째 열을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타터팩에서는 연간 사용하실 수 있는 다큐먼트, SAP에 사실 내부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큐먼트라는 형태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PO 다큐먼트도 발주서든 인보이스든 이런 개수가 연간 2,000개 여기에 제한 내에서 파일럿 형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스타터팩이다 보니까 아리바에서 제공해 주시는 전체 풀 온보딩 서비스에 관한 것 관련해서는 일종의 온보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문서 튜토리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정도 수준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리바 서플라이어 네트워크의 국내 사례 뭐 이런 것들을 두지만 많이 보시겠지만 특히 오늘의 주제에 연동해서 생각을 해보면 S4 하나에서의 구매 쪽에 업체들에 대한 싱글 포털로서 이 아리바를 같이 붙여가지고 쓰는 이걸 통해서 결국 추구할 수 있는 바는 프로세스의 표준화 그다음에 또는 글로벌한 그 전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협력사하고의 협업을 강화해주고 비저빌리티를 향상해주고 이런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SAP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첫 번째가 아리바 네트워크라고 그랬고요. 구매 영역. 두 번째는 물류 영역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스 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LBN이라고 하는 거는 SAP 물류 쪽에서 SAP ERP 고객들은 아마 물류 쪽에 내가 이번에 ERP 프로젝트를 하는데 스코프를 물류 쪽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고려하시는 데가 사실 물류비 정산이나 뭐 이런 것들 포함하시면은 SAP TM이라고 하죠.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모듈까지 내가 이번에 프로젝트 스코프에 넣을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을 창고 관리, 출하 관리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 EWM에서 저희가 익스텐디드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모델들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하고 이제 확장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SAP의 물류 관련 솔루션 중에서 네트워크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게 LBN이라고 하는 로지스틱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입니다. 그 LBN을 그 중에 여러 LBN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컴포넌트 저희가 이제 얘기한 걸로는 프레이트 콜라보레이션 옵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류비 정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옵션을 한번 저희 S4 고객들한테 라이즈 고객들한테 시험 삼아서 한번 파일럿으로 써보시고 이거에 대한 밸류를 느껴보시고 본격적으로 SAP의 물류 솔루션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써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LBN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LBN 기능 중에서 이 프레이트 콜라보레이션 옵션 이거를 한번 라이즈에서 내가 비즈니스 네트워크 스타트팩으로 한번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전제가 뭐냐면 당연히 ERP 안에서 TM 모듈을 이네이블을 시키시는 거죠. S4 하나에 있는 TM의 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이번 프로젝트 스코프에 잡으시고 그 TM으로 생성된 내 TM 내부에서 생성되어 있는 프레이트에 대한 RFQ 텐더링 생성 끝이 아니라 그 생성된 RFQ 텐더링을 이 물류 업체들 캐리어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 캐리어가 웹을 통해서 또는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있는 어떤 이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던 요런 그 캐리어들하고 텐더링에 대한 컨퍼메이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요 대금 정산을 물류비 정산하는 프로세스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파일럿으로 구축을 해서 검증을 해보실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게 LBN 스타터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LBN이 스타터팩을 떠나서 저희가 SAP LBN이 제공해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범위는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LBN을 통해서 고객사 쪽에서, 그러니까 화주사라고 이제 물류 관점에서 보면 화주사라고 볼 수 있겠죠. SAP ERP를 쓰고 계시는 S4 하나나 또는 뭐 기존에 ECC든 어쨌든 SAP TM을 쓰고 계시는 S4 하나에 있는 TM 모듈을 쓰는 이 화주사에서 생성된 이 프레이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텐더링해서 업체 그 텐더링 오더를 내고 그거에 대한 물류비 정산해주는 프로세스 요거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걸 해주는 방식이 거래하는 방식이 상대 그 캐리어들, 물류 업체들은 가장 심플한 게 웹포털에 접속해서 그냥 쓰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조금 어드밴스된 형태면은 시스템 투 시스템으로 B2B 인터페이스를 원하시는 그런 캐리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이미 기존의 이 물류 세상에 각 국가별로,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이런 물류 쪽의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을 중심으로 뭐 미주나 이렇게 글로벌하게 갖고 있는 게 프로젝트 44라는 프로젝트 44
이 네트워크가 이 물류 네트워크들이 갖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이 캐리어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그 트랙 앤 트레이스로 물류의 비저빌리티를 제공해주는 게 여기에 큰 가치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들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요즘 이제 소위 뜨고 있는 특히 미국 중심으로 많이 뜨고 있는 게 우버 프레이트나 인스타 프레이트 같은 기사나 차량을 그 실시간에 소싱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가격을 텐더링해서 바로 소싱해서 계약 맺어서 물류 발주를 줄 수 있는 물류 오더를 줄 수 있는 이런 캐리어 소싱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인 물류의 트래킹을 해주는 거에 더 나아가서 이걸 좀 더 어드밴스돼서 정말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거. 이거는 한번 쉽게 생각하면 저희 내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 많이 쓰시는 T맵 같은 거에서 딱 저희가 어디 길 찾기를 했을 때 이거는 그때그때 교통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럼 저희가 처음에 길 안내를 시작할 때 누르면 아 이제 도착 예정 시간 얼마입니다 하고 나오시잖아요. 이거는 사실 사전에 미리 평균적으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린다 이거 알고 있는 데이터 외에 현재의 경부고속도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출발한다면 얼마 걸릴 것 같다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실제 물류가 익스큐션이 되는 시점에서의 실시간 ETA 도착 예정 시간을 제공하고요. 플러스 저희가 팀맵 갈 때 현재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발주를 준 이 화주사한테 이런 궁금하니까 이거에 대한 비저빌리티를 실시간 비저빌리티를 제공해주는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능이 LBN에 있는데요. 이런 많은 것들을 도입하기 전에 정말 이거 가치가 있을까? 뭐 이거 한번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객사를 위해서 그 중에 특히 물류비 정산에 관련된 프레이 콜래보레이션, 그러니까 물류 오더에 대한 텐더링과 물류비 정산에 관련된 기능만 파일럿으로 해보실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게 이번 스타트업백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LBN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BN이라는 걸 참고로 프레이 콜래보레이션 외에도 이런 글로벌한 트랙 앤 트레이스, 그러니까 아까 그 물류의 비저빌리티 체크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 특히 특화된 게 요즘 뭐 백신 같은 거 유통하면서 콜드체인에서의 이 백신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특히 또 기존부터도 많이 있었던 게 이런 의약품 같은 것들은 각 국가별 규제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에 맞춰서 이 실제 이게 안전한 건지 또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희귀한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원재료, 원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트레이스, 그러니까 머티리얼에 대한 트레이서빌리티. 이 머티리얼이 아무 이상 없이 이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잘 전달이 돼서 현재 내가 제조하는 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목적으로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 워크플로우들, 필요한 기능들을 LBN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스타트팩은 이 프레이트 콜래보레이션 옵션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로 제공을 해보실 수 있게 한 거고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ERP 고객사들이니까 아마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여기 있습니다. 이 안에 정확하게 보시면 TM 안에서 프레이트 RFQ를 생성을 하면 이게 ERP 안에서 생성된 걸로 끝이 아니라 이게 LBN을 통해서 실제 캐리어한테 또는 캐리어 여기 LBN에 연결이 돼 있는 아까 프로젝트 44나 뭐 이런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캐리어들이 이 RFQ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쿼테이션을 제공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선정을 하고 나면 거기에 배차 지시 형태로 여기 프레이트 오더를 이쪽에 보내는 거죠. 그 배차 지시가 가고 나중에 이 배차 지시 나갔던 거를 근거로 실제로 프레이트 인보이스를 생성을 해서 물류비 정산까지 해주는 요게 ERP 안에 TM, S4 하나의 TM 베이징 모델에서 만들어져 있는 워크플로우하고 연동을 해서 LBN을 통해서 외부의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같이 될 수 있게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것들이 요 LBN의 프레이 콜래보레이션 옵션 스타트팩에서 제공해 주는 스코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리바 네트워크하고 마찬가지로요. LBN에서도 여기서 스타트팩이다 보니까 여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냐? 아까 말씀드린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에서 프레이 콜래보레이션 옵션에만 한정이 돼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까 아리바에서 2,000개의 연간 제약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파일럿 형태로 테스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연간 1,000개의 다큐멘트,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이트 RFQ나 프레이트 오더나 프레이트 인보이스나 뭐 이런 것들을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서들이 1,000개로 제약이 있는 거고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것도 웹을 통해서 접속하는 캐리어, 개별 캐리어로 치면 2개까지 해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난 캐리어가 아니라 미국이나 뭐 이런 데 대상으로 프로젝트 스코프를 하신다면, 유럽을 대상으로 하신다면, 미국 하면 우버 프레이트나 인스타 프레이트 같은 이런 네트워크 물류 쪽에 기존에 굉장히 많은 가입자들을 갖고 있는 물류 네트워크하고 연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럼 이제 그 네트워크 프로바이더하고 하나하고
웹포털로 접속하는 캐리어 하나하고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스코프를 제한을 해서 저희가 파일럿으로 우버 프레이트나 인스타 프레이트 같은 데에 테스트 서버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이거를 파일럿으로 정확하게 검증을 해보시면 아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SAP S4 하나에 TM을 활용을 하면 LBN하고 연동하면 이런 기능이 되네. 그리고 이걸 검증을 해보니까 원래 LBN에서 얘기했던 이 프레이 콜라보레이션 옵션 말고도 글로벌 트랙 앤 트레이스라든가 또는 특별하게 머티리얼 트레이스빌리티든지 이런 주가적인 영역까지 다 확장해서 할 때 굉장히 우리 회사의 시스템의 수준이나 우리의 비즈니스를 인텔리전트하게 만들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맞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희 이 LBN의 고객사로 글로벌하게 가장 잘 쓰고 있는 고객사 중에 하나가 사실 도울러라고 있는데요. LBN의 거의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다,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일 본사를 갖고 있는 거고, 여기 식음료나 천연제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카테고리 인더스트리에 있고, 굉장히 큰 회사인데, 여기 프로젝트 44를 LBN을 통해서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런 그때그때 캐리어 네트워크에서 텐더링해서 이 캐리어 그 소싱하는 이런 기능,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의 도착 예정 정보까지 포함한 트랙 앤 트레이서빌리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시성, 물리에 트래킹 해주는 그 비저빌리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현한 고객 사례가 도울러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비즈니스 네트워크 스타트업 팩의 세 번째 컴포넌트가 에셋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설비, 특히 뭐 반도체나 화학이나 뭐 그 정유사 이런 데처럼 굉장히 고가의 장치, 설비 이런 거에 투자, 퍼실리티, 유틸리티 산업 같은데 이 투자 그 캐펙스라고 하죠. 저희가 자본 투자들 굉장히 많이 해서 큰 설비 집약적인 중무장대한 이런 산업일 때 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단순한 그 제조를 위해서 필요한 이거 플러스 그 제조를 하는데 필수가 되는 고가의 설비나 퍼실리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때 이건 한번 도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계속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정비용 부품이라든가 그럼 유지보수를 어느 시점에 할 거냐. 이게 옛날처럼 뭐 예방정비 차원에서 먼저 하다가 요즘엔 예지정비로 넘어가서 이런 단계까지 할 거냐 아니면 단순한 수준으로 ERP에 SAP ERP에 PM 모듈을 내가 활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메인테넌스 하는 것만 플랜트 메인테넌스만 하는 정도로 쓸 거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저희가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추구하는 그 사상의 방향을 보면 우리 회사 내 회사 내의 프로세스나 업무 영역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설비 정비나 설비 운영이나 이런 것들 관점에서도 결국은 이 설비와 관련된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들 크게 보면은 설비를 만든 원 제조업체, OEM 업체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실제 운영하는 단계에서 원 제조업체가 그거를 정비하는 서비스를 같이 해줄 수도 있지만 그거에 특화된 정비 서비스에 특화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전문 정비업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데 이런 거래처들하고 어떻게 확장해서 이 전체 시스템의 스코프를 구현을 할 거냐 이렇게 확장을 하실 때 고려해 보시라고 저희가 포함한 게 에셋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에셋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 설비라는 고가의 자산, 설비, 장치 산업 뭐 이런 데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SAP가 계속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저희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컨셉이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결국 실물의 내 이 설비, 뭐 반도체를 생각하시면요. 반도체 굉장히 비싼 반도체 홑의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 설비들하고 똑같은 그 설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여러 가지 분석이나 사전적인 예지 정비까지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 그거하고 싱크돼서 내가 가상 공간에서 그 상태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갖추고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 트윈에 필요한 설비 OEM이나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실제로 여기 이제 뭐 저희 고객사가 되는 거죠. 이 설비 운영사들 이런 주체들이 참여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고 협업하는 게 저희 SAP가 갖고 있는 AIN입니다. 그래서 아까 LBN하고 마찬가지로 AIN도 전체 스코프는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서 특히 저희가 이 라이즈에서 포함하고 있는 스타트업 팩은 그 중에서 이 설비의 기준 정보들을 한번 메인테넌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번 이 AIN의 가치를 테스트로 파일럿을 한번 써보시라고 포함해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옵션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관련된 게 설비 운영사라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 제조사들이죠. 화학업체든 뭐 반도체 업체든 이런 실제 그 설비를 구매해서 설치를 해서 설비를 운영하고 계시는 고객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설비의 원메이커가 되는 거고, 그 설비의 전문화된 서비스 업체, 이 원메이커가 서비스까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큰 세 가지의 그 거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있는 거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전체 관점에서 주고받고 하는 거에 필요한 것 중에서도 특히 설비의 유지 보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필요한 설비의 기준 정보들을 한 군데서 싱크시켜 가지고 항상 최신의 정보가 필요한 곳에 제공이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AIN입니다. 그래서 그런 AIN들을 보면 실제 구현하는 프로세스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설비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회사, 화학업체든 뭐 반도체 업체든 이런 곳이 되겠죠. 이런 설비 운영사 관점에서 내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도입한 이 고가의 장비들, 얘들에 관련된 기준 정보라 하면 이 설비의 스펙이 얼마가 되고 언제 도입했고 어떻게 됐고 가동률이 어떻게 되고 스루풋이 어떻게 돼 있고 현재 이 설비의 퍼포먼스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분석하는 거 쭉 포함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정비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 설비의 키 부품은 뭐가 있고 이 부품에 대해서 교체 주기는 얼마가 돼 있고 현재 우리 인라인에 들어가 있는 이 몇 번째 설비는 이 부품을 마지막에 교체한 게 언제고 예상되는 다음번 정비 시간은 언제고 뭐 이런 정보들 쭉 다 관리를 하면서 필요하면은 이거를 다 시스템에 갖추기 위해서 필요로 한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설비에 대해서 가장 최신화된 기준 정보들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는 정비를 위한 그 MRO 부품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이거 플러스 현재 내 공장에 설치된 그 설비가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게더링된 운영상에서 수집된 각종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 포함해서 운영 데이터들, 이것들을 합쳐가야지 사실 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단일 포탈로 이 설비 운영사 입장에서 봤을 때의 옵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스타트업에서 대상이 되는 운영사 입장에서의 내 비즈니스 파트너라면 나한테 설비를 납품한 설비 OEM이거나 내가 지금 구매한 설비를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정비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파일럿으로 한번 우리 회사 설비 중에 한 200개까지 정도의 대상 업체로는 그게 설비 OEM이든 설비 정비 서비스 제공자든 이런 업체들 10개까지 온보딩해서 한번 파일럿으로 테스트 해보실 수 있게 이렇게 열어드린 게 스타트업 팩이고요. 이거를 확장을 해서 이거 정말 필요하다. 우리 공무팀에서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해. 우리 이런 거 도입해야 돼.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검증해 보신 결과를 바탕으로 스탠다드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가시라고 저희가 제공을 한 겁니다. 똑같은 그 관점에서 실제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준 정보가 SF 포탈이라는 거에서 어떤 류의 기준 정보를 주고받고 업데이트를 하고 올리냐라는 게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한 거고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에 있는 큰 화학회사죠. BASF라고 하는 이 회사에 실제로 S4HANA 프로젝트를 하면서 설비 쪽은 이런 AI를 확장을 시켜서 한 가장 큰 사례가 됐겠고요. 똑같은 컨셉은 이번에는 설비를 실제로 제조해서 파는 설비 OEM 입장에서 이 설비 서비스 포탈로 AI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많은 설비를 만들어서 팔아요. 반도체 제조업체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이거를 하이닉스에도 팔고, 삼성전자에도 팔고, 인텔에도 팔고, TSMC에도 팔고, 반도체 팹에 들어가는 이 설비들을 다 갖다 팝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팔아놓은 이 설비들이 실제로 내 고객사들이 나한테 원하는 건 항상 이 설비의 유지보수, 메인트넌스를 위해서 필요한 최신의 부품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어떻게 싱크를 할 거냐 할 때, 여러 군데 찾지 마시고요. 항상 이 포털에 한 군데 들어오면은 여기에 가장 최신의 가장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관점만 바꿔서 설비의 운영사가 아닌 설비의 제조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으로 이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실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저희 S4HANA가 들어갔을 때 AI를 쓸 수 있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면 이거는 거꾸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뭐 ASML이나 이런 반도체 설비 업체들한테 저희 S4HANA를 프로젝트를 할 때 AI하고 연동을 해서 어떤 스코프로, 그러니까 내 고객사는 몇 개까지, 10개까지,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있는 거는 총 10개의 내 설비를 대상으로 한번 이거를 검증해 볼 수 있게 제공해 준 게 이 팩이고요. 이런 컨셉으로 했을 때 뭐 어떤 류의 것들이 오가냐 해서 아까하고 좀 다른 점은
이번에는 설비의 제조사 입장이니까 여기에 부수적으로 기준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고객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까 그 센서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AI에 올려서 한다면 사실 이거를 서비스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자체를 단순히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사용하는 사용량, 사용 기간에 대해서 이걸로 과금해주는 뭐 이런 걸로 서비스들을 확장을 하고 내가 이 설비에 유지보수 정비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제공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 캐저라고 하는, 캐저 컴프레스라고 하는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사 입장에서 봤을 때 캐저에서 제공해주는 이 설비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설비가 내가 얼마나 필요할지 계획하는 거에서부터 실제 설치해서 운영하고 사용한 거에 따른 과금하고 필요 없으면 해지하는 전 프로세스를 지원을 해주는 거를 갖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실제로 그때그때 굉장히 예지정비 형태까지의 이런 굉장히 앞서 있는 설비 유지보수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고객 사례가 캐저 컴프레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한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SAP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게 왜 필요했지? 이런 걸로 본다면 여지껏은 굉장히 트랜잭션 위주로만 봤을 때 M 대 N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거 연결해야 된다는 건 기존에도 컨셉이 있었습니다.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요. 이거는 결국은 기존의 방식, 인터페이스, 인테그레이션 방식으로 보면 수학적으로 최악의 경우는 N 곱하기 N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이 인터페이스를 이메일로 하던 EDI로 하던 수업으로 연결을 하던 뭘로 하던 간에 하여튼 N by N개의 커넥션이 필요하고 이걸 유지보수하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드는데요. 여기서 나온 컨셉들이 네트워크입니다. 중간에 네트워크를 하나로 두면 N개도 그렇고 N개도 그렇고 상대방으로는 하나의 네트워크만 바라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유지보수하고 필요로 하는 커넥션 수가 수학적으로 M 곱하기 N개에서 M 더하기 N개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개만 있다고 해도 기존에 100개의 인터페이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20개면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SAP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나온 것처럼 이런 네트워크가 하나가 아닌 거죠. 아리바 네트워크도 있고 물류에서는 LBN이 있고 설비에서는 AIN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SAP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우선 SAP가 갖고 있는 그 세 개부터 하나로 합쳐지겠다라고 해서 이 네트워크 자체가 여러 개로 분열되지 않게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 컨셉으로 가져온 게 이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SAP의 아리바 네트워크, 물류 쪽의 LBN, 설비 쪽의 AIN 이 세 개를 유니파이드하고 컬래버레이티브하고 인텔리전트한 네트워크로 만들고자 하는 게 오늘 말씀드린 거고 이거를 정말 내가 도입을 해서 S4를 제대로 쓰고 우리 회사 시스템 제대로 갖추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실 때 한번 파일럿으로 테스트해 보실 수 있게 그 목적으로 제공해 드린 게 스타터팩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한번 잠깐 간단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몇 개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 추후에 별도로 답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축에 앞서서 사용자 혹은 관리자가 사전에 표준화해야 될 업무 목록, 환경 사실 이거 관점에서 어떻게 표준화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건 사실 저희 답은 명확하죠. SAP AI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태로 하는 건데 준비할 거는 사실 아마 주로 AIN 쪽에 이제 질문이라고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설비에 관련된 기준 정보, 그 기준 정보라는 거는 그 설비의 메인터넌스까지 단계로 넘어갔을 때 또 설비를 운영을 할 때 우리 회사가 어느 레벨로 이 수집한 데이터, 사실 운영상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이것도 완전히 스태틱한 기준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가 분석하는 데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할지 이런 거는 저희 AI에서 제공해 주는 가이드와 같이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스타터팩을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서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AP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굉장히 그 레벨이 높으신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레벨에서 답을 드리면,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4HANA 라이즈를 도입을 하실 때, 기존의 관점으로 ERP라고 해서 내 회사, 우리 회사 내부의 프로세스, 이것만에 한정을 시키지 마시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 플러스 구매고, 물류고, 설비고, 이거에 관련된 비즈니스 파트너들까지 포함을 한 전체 협업 프로세스까지가 프로젝트의 스코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전체 디자인을 하고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파일럿으로 검증을 해보시고 하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권 요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 라이센스 비용 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터팩이라는 거는 저희 라이즈 고객들한테 추가적인 비용 없이 라이즈의 가입 기간 동안은 연간 뭐 200개, 2000개 저희가 이렇게 제한을 뒀잖아요. 그 제한 내에서는 한번 테스트나 파일럿 형태로 해보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린 거라서 그거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저희 라이즈 고객들한테는 그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검증이 됐다라고 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이걸 한번 우리 프로젝트의 전체 실제 운영 스코프로 집어넣어서 확산을 하고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사실 라이즈에 포함된 컴포넌트를 특히 비즈니스 네트워크 컴포넌트를 정식 베이직서부터 시작하는 저희 풀 패키지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아마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계속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계속 답을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마치고 예,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만 우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요.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별도로 답변을 달아서 답변을 별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